네, 안녕하세요. 세상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선행학습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어, 일반적으로 다들 뭐 요즘에는 열심히 선행학습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뭐 선행학습을 해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예고했다시피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어, 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2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간이 어쩌면 그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민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워낙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뭐 로스쿨 네, 입학해서 뭐 방학 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학 때 뭐 실무 수업도 나가긴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공부를 정말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입학 전에 이 기간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이제 좀 첫 학기 성적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뭐 기본적인 토대가 되거든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서 본인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서 첫 학기를 보내면 뭐 무난하게 로스쿨 3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 멘탈에 상당한 영향을 줘요. 뭐 그냥 뭐 성적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 정말 박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분들이 성적이 좋았던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학부 시절에 그래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을 좀 잘 받지 못하면 그 자체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입학하기 전 시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법 과목은 이제 민법 이렇게 딱 한 학기에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보통 여러 가지로 뭐 좀 찢어 밝혀져서 뭐 민법 총칙이나 뭐 채권 강론이나 뭐 계약법이나 뭐 이렇게 물권법이나 이렇게 나눠서 적어도 한 2학년 1학기? 뭐 빠르면 1학년 2학기 때 끝나기도 하는데 여러 학기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에 거의 한 5학점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그 학년 내내 뭐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순환의 첫 단추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2달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법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과목은 뭐 무조건 민법이고요. 뭐 요즘에는 뭐 선행학습하면 민법, 민법이면 뭐 선행학습 이렇게 뭐 거의 굳어져 있죠. 뭐 다른 과목을 더 하시겠다는 분이 있긴 한데 대개는 못 하십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좀 공부를 과거에도 공부를 좀 민법 공부를 하셨거나 여러 뭐 학부가 뭐 법학부여서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형법 총론까지 공부하시는 분까지는 봤는데 뭐 정말 열심히 하셔야 이제 뭐 형법 총론까지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고 대부분은 뭐 민법만 하다가 그냥 허덕이다가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법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거나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누구를 듣는 게 좋으냐 이런 뭐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학원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은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전에 일했던 뭐 그 해커스 변호사의 윤동한 강사님 수업을 가장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뭐 다른 분들도 선행학습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학원 이제 홈페이지나 동영상 강의를 들어가 보면 그 샘플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들어보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걸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뭐 잘 모르시면 가장 많이 듣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것까지는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선행학습을 하는 그냥 공부를 그냥 책을 보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잖아요.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에 맞는 공부 방향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좀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 느껴봐야 좀 방향이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을 다 듣고 공부를 한 다음 풀어보거나 혹은 뭐 병행하면서 풀어보거나 어쨌든 간에 사례형 문제를 좀 풀어보거나 써보거나 이런 작업을 좀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주한의 미션은 그 완전한 이래두기예요. 그러니까 민법 과목 중에 뭐 다음 학기에 공부하는 걸 본달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 민법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잘 알겠지만 그 뭐 민법 총칙안이라는 챕터 안에도 뒤에 이제 채권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채권 총론에 해당되는 영역에도 앞에 민총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뭐 챕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은 다 민법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3조 위반해서 이중매매가 나오면 이중매매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이제 채권 총론의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이런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채권자 대위권 이런 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을 다 읽고 나야 그 다음에 다시 읽을 때 조금 이게 조금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공부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도 민법 전체를 다 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 당연하게 뭐 그렇게 아실 거로 믿는데 강의를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죠. 강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도 이제 가끔 선행학습 할 때 이제 학생들 표정을 보면 너무 표정이 좋아. 너무 잘 알아듣는 것 같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실제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수강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거나 이러면 본인이 그건 속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인이 한번 스스로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요.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한번 읽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것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사례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법리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 법리를 써내려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 내가 책을 읽고 어느 정도로 머릿속에 쑤셔 박아 넣어야 그거 써지는지 그런 걸 실제로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이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4월에 이제 중간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 시험 볼 그때 도움이 되려고 하면 원래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전체를 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때 이제 수업을 듣는 부분이 있죠. 뭐 민법 총칙이나 계약법 일반적으로는 그건데 제가 알기로는 뭐 시립대 이런 데서 물권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분에 이제 학교 강의안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시 공부해야 돼. 두 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고 또 이제 관련된 문제를 사례집을 또 한 번 더 풀어보는 요까지를 해야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행학습을 했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 안 했기 때문이죠. 그냥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는 도움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시험을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실제 여러분이 이제 중간 시험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기본 강의 듣고요, 사례집 풀고요, 다시 한번 다음 학기 이걸 똑같이 다음 학기 보는 분량만큼 복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 되게 뭐 나름대로 힘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과정에서 뭐 나름 면접 준비도 하고 뭐 자기소개서 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이제 로스쿨 넘어오시는 분들은 학부 마지막 기말고사 치르고 이래서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인데다가
또 합격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 연말이고 그러면 사실 분위기상으로 공부에 바로 하기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상 공부를 좀 이상적으로 하기 힘들다 이랬을 때 좀 대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뭐 복습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례는 맛이라도 좀 봐라. 예. 사례 푸는 것까지 못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풀어봐도 이제 관련된 뭐 사례지 뭐 꼭 세 판 살 필요도 없거든요. 뭐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뭐 어차피 1월 달에 이제 뭐 시험 끝나고 책 버리시는 분도 많으니까 뭐 얻으셔도 되고 뭐 중고서적 가서 사례집 같은 거 하나 얻으셔도 되고 사례집을 뭐 최신판을 꼭 사야 될 필요도 없고 안 그러면 뭐 입학하신 학교의 족보나 이런 걸 미리 구해서 좀 풀어보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실제 여러분이 어떤 로스쿨에 들어가서 치르시는 시험 관련된 부분을 조금은 미리 경험을 해보셔야 공부의 방향도 잡히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감을 가지고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서 수업에서 어떤 면을 집중해야 되는지 요거를 아는 사람하고 그냥 뭐 한번 읽어보지 뭐 이런 사람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달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좀 차분하게 공부하고 내용을 뭐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 수험에 대한 감,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감을 빨리 잡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3년이라는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실력 향상이나 뭐 진정한 뭐 사고력이나 리걸 마인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시험이든 뭐 여러분이 이제 어, 로클럭 시험이든 뭐 검사가 되기 위해서 검사 임용 시험이든 어쨌든 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키가 뭐냐 이거를 빨리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문제를 풀면서 부딪혀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 푸는 거는 자기가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빨리 부르실수록 좋아요. 예. 그러니까 4월 달에 한번 깨져보고 뭐 알면 되지. 이거는 이미 깨졌잖아. 이미 깨지고 나면은 그때는 좀 멘탈적으로 너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례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개인마다 조금 안 되는 부분도 다르고 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책만 읽고도 너무 잘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부딪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작이 반이죠. 시작이 반인데 반이긴 한데 반만 채우면 안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예요. 50%인데 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근데 이제 재학생만 보면은 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70% 가깝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뭐 낫지 괜찮지 않냐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그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을 빼고 또 한 수치니까 또 조금 약간 다를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뭐 합격률도 합격률인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법조인의 소양을 채우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꼰대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예, 지금 뭐 정말 합격의 기쁨에 들떠서 기분 좋잖아요. 솔직히 뭐 노력을 해서 입학하시게 된 분들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법조인으로서의 어, 일단 한 고비를 넘은 거지 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놀러 갈 기회가 없으니 뭐 여행도 다녀와야겠고 여러 가지로 뭐 좀 하고 싶은 도 많고 이런 분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잘 풀리면 다행인데 정말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가 그렇게 후회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는 좀
여러 가지 안 풀려서 다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열심히 정말 뭐 뭔가 뭐 변호사 시험 앞두고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긴 힘들더라도 적어도 공부한 게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 좀 지키시면서 하면 조금 더 내년에 이제 입학을 하셔서 중간 시험 치르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오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조금 더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조금 더 방송으로 만들어 볼 건데 많이 뭐 봐주시고 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어,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볼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